각 지자체들이 공유 전기 자전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인데 자전거가 사실상 방치되는 등 아직은 빈틈이 많아 보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이어 전기 자전거까지 우후죽순 도입되고 있지만 안전모 착용 등의 안전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독감 유행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요즘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참 난감한데요. 전문가들은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과 김포 등 지자체마다 이동수단을 활용한 공유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걷기에는 멀고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타기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에 이어 이번에는 이 전기 자전거까지 등장을 했는데 내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이용하기에는 아직 빈틈이 많아 보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배터리를 이용해 최대 시속 25km까지 속도를 내는 공유 전기 자전거 일레클. 부천은 지난달 민간업체와 손잡고 지하철역 주변으로 200대를 배치했습니다. 운행 3주차,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이용객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부터 탔어요. 재밌고 이동하기도 편하고 빨라서. 하지만 부천 상동과 중동 일대 자전거 정류장 7곳에서는 정작 자전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다른 곳은 자전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재활용 쓰레기가 쌓여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는 어디에서 탈 수 있을까?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전거의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정류장에서 훌쩍 벗어나 이렇게 간간히 한두 대씩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운행이 끝나고 사실상 방치되면서 이용자는 곳곳에 놓인 자전거를 찾아다녀야 하는 형편입니다. 길 가다가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건 좀 불편하긴 하죠. 이렇게 어디 세워져 있는지 모르고 그냥 길 가다가 찾으면 타야 되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부천시는 앞으로 운영 규모를 점차 더 늘려간다는 계획. 하지만 이대로 자전거 대수만 증가할 경우 관리마저 어려워질 우려도 있습니다. 더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 반납 장소 등을 일원화해야 하는 게 과제로 지적됩니다. 빨갛게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7군데는 사실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시로 이제 자전거 거치대까지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자전거 거치대나 일레클 존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일단 자전거 대수가 늘어나야만이 그 존도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대중교통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공유 이동수단. 도입 초기 문제점을 딛고 더 많은 시민의 발휘될 수 있을지 이제 막 첫 발을 뗀 일레클이 공영 전기 자전거의 앞날을 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이렇듯 공유 이동수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지만 더 시급한 문제도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이어 전기 자전거까지 우후죽순으로 도입되곤 있지만 정작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이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최근 여러 지역에 도입되고 있는 공유 전기 자전거입니다. QR코드로 잠금 장치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반납 지역 안에만 있다면 목적지 바로 앞에 자전거를 세울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함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이 지난 오전. 인도 곳곳에 쓰고 반납한 자전거가 세워져 있습니다. 따로 거치대가 없는 탓에 길 한복판은 물론 횡단보도 앞에도 덩그러니 방치돼 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전기자전거와 같은 방식으로 빌리는 전동 킥보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킥보드는 도로로 달려야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에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길 위에 방치해둔 킥보드와 자전거는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또 있습니다.
공유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어플에 가입하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안내가 먼저 나옵니다. 여기엔 안전모를 꼭 착용해달라는 말과 함께 2인 이상 탑승하거나 음주주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주의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기자전거의 속도는 최대 시속 25km. 빠른 속도로 내달리지만 안전모를 착용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행법상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전동 킥보드도 대부분 안전모 없이 이용합니다. 이용자들은 보호 장비도 없이 횡단보도를 질주하거나 심지어 두 사람이 한 킥보드를 탄 채 고개 주행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아직 규제가 없다 보니까 인도든 차도든 마구잡이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애기랑 유모차 끌고 가다 보면은 너무 빠르게 오는 사람들 때문에 다칠 뻔한 적도 있고 좀 위험한 것 같아요. 편리한 생활을 위해 도입된 공유 이동수단. 나만을 위한 편리함은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한데 최근에는 독감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는 건데요. 여기에 지난달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죠. 자칫 예방 접종 시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에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옷깃을 여밉니다. 최근 전국 아침 기온이 대부분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면서 인플루엔자, 일명 독감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독감은 비말로 전파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와 성질이 비슷하고 증상 구분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유아, 노인 같은 고위험군이 독감에 걸릴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독감이 걸리게 되면 그러니까 독감 자체로도 몸의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바이러스나 그런 게 특히 코로나 같이 강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치명적이 되죠.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게 훨씬 많이 올 수가 있죠. 코로나19와 달리 독감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 예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올해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일부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무료 접종이 중단된 상황. 질병관리청은 12일부터 백신 무료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지자체별 구체적인 접종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예방 접종을 시행하면 맞는 즉시 면역력이 생긴다고 오해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항체 형성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독감 유행 시기인 11월이 시작되기 한 달 전, 즉 10월 초 중순, 지금쯤이 예방 접종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시기는 11월 15일. 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쯤에는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요즘 같은 때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참 난감합니다. 병원을 가는 것도 걱정이고 또 설마 코로나19일까 겁을 먹기도 하는데요.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부터 받으라는 게 전문가와 보건당국의 조언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인후통, 발열, 기침. 환절기가 되면 늘어나는 감기 증상이자 코로나19 증상입니다. 코로나도 바이러스 감염이고 감기도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사실 증상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냥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있을 수도 있고 폐렴을 같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으로는 사실 구별이 힘든 상황입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와 보건당국은 일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진단검사를 미룰 경우 감기라면 증상이 악화돼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 치료를 위해 병원부터 찾을 경우 집단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대다수가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인데다 감기 증상을 진료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특히 동네 병원은 공간도 협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늦게 확진될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최근 부산에서는 지역 의원이나 이비인후과 등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증상에도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1차 의료기관을 찾으시고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검사를 권고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올해 환절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더불어 날씨가 선선해진 만큼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했습니다. 건조하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물을 수시로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체온 관리를 위해서 외출할 때는 겉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미입니다. 계양구가 연말까지 계양 이음 혜택플러스 가맹점 사용자 캐시백을 기존 2%에서 7%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계양군의 혜택플러스 가맹점에서 계양 이음 카드를 사용할 경우 기본 캐시백 10%와 가맹점 선할인 3에서 7%에 더해 추가 캐시백 7%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출입문에 가맹점을 인증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인천 이음 앱에서도 혜택플러스 아이콘을 눌러 지역 내 혜택플러스 가맹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혜택플러스 가맹점은 연매출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가맹점이 되면 계양 이음 카드 결제 수수료를 계양구가 전액 지원합니다. 부천 상동역과 무지개 고가 하부 횡단보도 등 두 곳의 시민 쉼터가 조성됐습니다. 시는 도심 내 부족한 휴게 공간을 만들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에 벤치 형태로 휴식 공간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생긴 쉼터 두 곳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8일 홈페이지에 2021학년도 인천광역시 교육청 공사립 중고등학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시험을 통해 교사 350명을 선발할 계획인데요. 공립학교는 27개 교과에서 336명을, 사립학교는 10개 교과에서 14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는 지역구분 모집제가 시행되는데요. 일반 선발과 별도로 연육교가 없는 백령도와 연평도, 대청도 등 5개 섬을 묶어 그 지역 내에서만 순회하며 8년간 근무할 교사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이며 시교육청 중등교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험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10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시험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등 임용지원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인천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에는 학생교육문화회관 유튜브 채널에 춤추는 교과서 속의 오페라 마술 피리 공연을 게시했는데요. 특히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교육과 함께 코로나19로 현장 공연이 어려워진 지역의 예술단체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다음 달까지 비보잉 퍼포먼스 등 7개 공연을 더 제작할 계획입니다. 계양구가 다음 달 3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0년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사이버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처벌법과 아동학대 사례 등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지난해 집합교육으로 이루어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교육으로 변경됐습니다. 계양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 인권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등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